나는 사업, 자영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며 매달 비트코인을 사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기를 쓰는 시간은 2025년 2월 9일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직장과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처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계속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맞나 아니면 저만의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 두 가지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려 직장을 계속 다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택은 2025년 지금에 와서는 정말 잘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영업 경기를 보면 정말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면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 빚이 늘고 영세화가 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기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비트코인을 매달 사서 모으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럼썸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시불로 한 번에 사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DCA 방식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매달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방식 중 럼썸 방식과 DCA 방식 모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 매수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이 온다면 럼썸 방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S491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5년간의 기간 동안 매년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5년 동안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은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은 20년 동안은 팔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테크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경우에도 매년 가격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을 17만 5천 개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최소한 1년에 20만 개와 17만 개를 더한 3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계획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두 기관들 외에도 다른 큰 기업들까지 합한다면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수량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정부의 엄청난 부채를 비트코인을 매집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의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이러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엘살바도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입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경우 남미에 위치한 국가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GDP 순위가 17위 정도 되는 나라로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IMF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이 8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엘살바도르는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살바도르가 채택한 비트코인 덕분에 해당 빚을 탕감하고도 이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한다면 189 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엘살바도르가 IMF에 지고 있는 빚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사용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뿐만이 아니라 후진국에 속하는 다른 나라들도 엘살바도르를 교훈 삼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자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도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경우 1년에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비트코인의 경우 1년간 약 16만 4,250개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구매하려고 한 수량이 1년에 37만 5천 개였으므로 해당 두 기관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표에서 나타나는 주황색 선의 경우 가격이고 초록색의 경우 살 수 있는 양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살 수 있는 양이 적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4년마다 반감기를 거치게 되므로 4년마다 매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양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한정된 재화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자산은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를 약 5초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 1비트코인 이상이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1비트코인 이상이 되는 지갑은 약 100만 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는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00만 장자가 2200만 명이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합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일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려고 시도한다면 가히 엄청난 수요의 쓰나미일 것입니다. 즉, 놀라운 사실은 1비트코인만 소유하게 되더라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기에 가격의 하방선 역할을 강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러한 부분이 비트코인의 엄청난 성장을 담보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보다 더 많은 수요, 비트코인을 이용한 각국의 경제적 자립, 세계의 부자의 수에 비교하면 아직 여전히 저조한 비트코인 투자 규모, 늘어나는 수요가 가격의 지지선 역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영업을 하기보다 직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매달 비트코인을 사면서 자본적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